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55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에게 칼프레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연방하원 45지구에 출마하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지난해 4분기 81만 달러의 선거기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까지 320만 달러를 모금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대학과 대학원에서 아시안과 백인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 이 지역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군 8,500명이 동유럽에 배치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지도자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동맹을 다졌습니다. 대선의 분수령인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은 현장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 아동의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 단일화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5% 가까이 폭락을 하다 급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엘리자 오늘 밤 구름 조금 끼면서 밤 최저 기온 47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 69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라갔었던 전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6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 곱이 넘겼다는 분석 속에서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일요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69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4일 80만 6천여 명이었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신문은 2주 전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가 2%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현지 시각 20일 최고치를 기록한 15만 9천여 명에서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주 전과 비교하면 39% 늘어난 2,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오미크론 유행이 한 고비를 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eah, the worst case scenario would be that when we do that, we get another variant that might be difficult, that would elude some of the protection from vaccination.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고품질의 N95 마스크가 중서부 지역에 도착해 배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일 것이라거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반부에 다다랐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다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한 WHO 이사회 회의에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더 많은 변이가 출현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총장은 세계적 대유행의 위급한 상황을 끝내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올해 중반까지 모든 국가가 자국 인구의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등 WHO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면 연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접종 후 4개월간 오미크론 변종에 강력한 보호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대 의대와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연구진들은 백신 접종자 혈청 샘플 조사와 중화 실험 등을 통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거나 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논문 저자들은 보호 효과의 지속 기간, 추가 접종과 오미크론 특화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와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리제네론과 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FDA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항체 치료제에 내줬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이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우세종이 되면서 널리 예상되어 온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현재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9%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고품질의 마스크 배포가 중서부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9일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전략물자에서 충당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무상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스크 배포는 지역별 대형 식료품 체인과 약국 체인, 그리고 지역 의료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워싱턴 DC와 붙어있는 버지니아주 교육청들이 공화당 소속인 새 주지사의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오늘 한인들도 많이 사는 페어팩스 카운티 등 주내 7개 지역교육청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글렌 영킨 주지사를 상대로 알링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15일 취임하자마자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7개 교육청은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각 학군에 있는 학교에 대한 감독은 학교 이사회에 있다는 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내 학교는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로 연방보건당국의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난해 3월 래얼프 노덤 전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펜 가주 상원의원이 선보인 이 법안은 현재 가주에서 K-12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백신 접종 리스트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선포한 K-12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만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주지사가 선포한 지침보다 더 강화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접종 의무화 지침은 식약청이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 완전 사용 승인을 내린 다음에야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화 적용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16세 이상 주민들에게 화이자의 백신 접종 사용이 승인받은 상태이며 5세부터 15세 사이 연령층에는 응급 사용만 승인된 상황입니다. 리처드 펜 가주 상원의원은 24일 K-12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시키고 등교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개인적인 사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예외 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해
기존 지침보다 한층 강력한 백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마스크 관련 규정이 오늘부터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천 마스크 착용이 금지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천 마스크 대신 얼굴에 잘 맞고 코 부위에 와이어인 철사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LA 카운티 보건구 가이드에 따라 전환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주말 사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1,162명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18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95명입니다. 주말 사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8,9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573명,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5,784명이며 확진율은 13.5%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5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에게 푸드 스탬프인 캘프레쉬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오늘 선보였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이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캘프레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푸드 스탬프로 잘 알려진 캘프레쉬는 연방 기준의 저소득층 개인과 가정에 식료품 구입 비용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정부가 식품 구입비를 카드에 입금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카드는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처럼 스토어나 파머스 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가족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법 체류자들은 캘프레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2,86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캘프레쉬 수혜자폭 확대를 위해서 3,5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불법 체류자들이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본적인 푸드 스탬프 보조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이들에게 더 절실해졌다는 것이 방안의 배경입니다. 2020년에 공개된 UC 멀시에드 커뮤니티 앤 레이버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속 가준의 불체자 여성의 36.3%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셸 박스틸 48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재선을 앞두고 170만 달러에 가까운 선거 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의원 측은 지난해 4분기 81만 달러를 모금해서 상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선거 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1월 재선을 앞두고 미셸 스티 의원은 320만 달러의 선거 기금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선거구 재조정으로 미셸 박스트 의원은 48지구에서 45지구로 지역구를 변경해서 새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45지구는 가든그로브와 세리토스, 알티시아, 부에나파 그리고 플러튼이 포함돼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아시안 유권자들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LA경찰국은 어제 아침 9시쯤 베벌리 블루버드와 뉴햄셔 애비뉴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 사망자는 올해 15살 난 히스패닉계 소녀라고 밝혔습니다. 소녀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타운에 있는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새벽 5시쯤 736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옛 치과 오피스 건물로 현재는 비어있는 곳입니다. 소방국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뒤편에 있는 4층짜리 아파트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를 했고 주민들에 대한 대피는 없었습니다. 35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으며 불은 29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일어나 1명이 부상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아침 8시 30분쯤 255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27층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시작됐으며 12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직후 6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이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소방국은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400여 가구에 7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상황 점점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10번 이스트와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슬라우스 에비뉴와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구가 구간 역시 10마일대로 정체 심한 편이고, 건너편인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101번 사우스와 교차하는 구간은 9마일 정도, 또 알랭턴 에비뉴 구간부터도 다시 8, 9마일 정도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후버 스트리트 인근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배려 정책 존폐가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A라는 버지니아주 단체가 냈습니다.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SFA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연방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 10월에 시작돼서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원고들의 주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캠퍼스들은 금세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각 주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워싱턴 DC와 워싱턴,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의 검찰총장은 오늘 이런 혐의로 각각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 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 위치 정보 이력 설정해서 위치 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 엔진이나 지도 앱,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신 검찰총장은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선택한 설정과 관계없이 구글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신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 및 위치 데이터를 써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환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존 콜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능력 증진에 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를 계속 규탄하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며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의향이 있으나 북한이 상황을 진전시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이웃 국가로서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포괄적이고 결속력 있는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 이 지역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 8,500명이 동유럽에 배치될 준비가 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군과 나토는 현지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대규모 해상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백악관은 5천여 명의 해군이 승선한 니미츠급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이 나토의 작전 통제권 하에 대서양에서 넵튠 스트라이크 2022 해상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SS Harry S. Truman Carrier Strike Group will serve as the centerpiece for this military exercise and be placed under NATO operational control.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미 국방부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8,500명의 미군이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배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동유럽 나토 대응군에 즉각 배치가 가능한 병력입니다. If NATO should activate the NRF, or if other situations developed, all told, the number of forces that the Secretary has placed on heightened alert comes up to about 8,500 personnel.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러시아군 10만 병력이 배치돼 있고 외교적 돌파구는 찾기 힘든 상황.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를 비롯해 영국, 폴란드 등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인근 군사력 증강과 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나토 회원국의 추가 병력 배치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빠르게 군사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럽의 지도자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동맹을 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상원실에서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80분간 화상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에는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도 참여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 동쪽 진영에 대한 안보 강화는 물론 심각한 경제적 대가와 엄청난 결과를 가할 준비 등 러시아 침공을 저지하려는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EU와 나토, 유럽 안보협력기구와의 협력 등 대서양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라프 숄스 독일 총리가 다음 달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숄츠 총리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숄츠 총리의 방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 정부가 러시아의 핵심 기간 산업에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전략 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관련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가 확대할 경우 스마트폰과 태블릿, 비디오 게임 콘솔 등의 수출도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것과 동일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과 함께 러시아가 주력 육성 중인 민간 항공, 해운, 그리고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 핵심 부품 수출을 차단하는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예멘 반군 후티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방어를 돕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번 공격은 영내 위험 고조를 반영하며 이는 예멘 국민들의 고통을 악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갈등에 연관된 모든 집단이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지켜 정전 합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후티를 테러 단체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예멘 반군이 수도 아부다비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대선 후보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경기도를 순회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GTX 추가 노선 추진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성남에서는 자신의 가족사와 가난을 얘기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큰절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부족함에 대한 사죄, 반성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광역급행철도 GTX 신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처럼 오래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생계를 꾸렸던 성남시장에서의 즉석연설에선 가난과 가족사를 상세히 꺼내며 삶을 담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욕설 통화 배경도 거론하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해집을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엔 경선 경쟁자이던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정체 흐름 속에 절박함을 내보인 이 후보에 측근 의원들도 호응했습니다. 소위 치료내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이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체 맞지 않겠습니다. 당내에선 때마침 이른바 86세대의 용퇴론도 나왔는데 추가 인적 쇄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경기도 포천 등 6개 시군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농촌 기본소득 등 농업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홍준표, 유승민 씨 측에서도 구술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전합니다. 신년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선제 타격론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던 윤 후보가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날을 세우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벌인 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이어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 능력인 이른바 킬체인 확보를 거듭 강조하며 현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 정구급 연합연습 정상 시행과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도 공약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는 당내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측이 구술했다고 발언한 김건희 씨의 녹취에 대해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공영방송이 뉴스를 통해 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제기된 등판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발언 관련 논란에는 신속히 고개를 숙여 공방을 막고 보수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 이슈에는 강경 발언을 내어놓으며 지지율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야가 대선 민심의 분수령으로 꼽는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무석 논란에 맹공을 퍼붓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인 친분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주술 대통령이다, 관계가 깊어 매우 위험하다며 무속에 의존하는 후보라는 점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또 무속인 말에 따라 청와대에 가면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도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까지 도사의 말이나 영적인 끼에 의존하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른바 세대 포위론을 겨냥해 염장을 질러가며 자기 이익을 챙긴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은 거라며 대선이 끝나도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개발을 이미 NH가 하고 있는데 그걸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땅 산 사람도 있습니다. 간이 보죠? 네. 미쳤던 거죠? 네.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니고 짜고 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를 거듭 꺼내며 도덕성 논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형평성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평소 욕설이라든지 기타 형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평하게 이 보도를 해줄 거를 다시 한번 내가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형수와 조카에게 사과하라고도 몰아붙였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괴롭힌 죄를 먼저 용서받고 대선에 임하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 계속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이 후보가 능력과 도덕성에서 달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들의 입도 거칠어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범죄가족단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과 사범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양강 후보의 지지율 접전 속에 대선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네거티브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도 현장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주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이주민 아동의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합니다. 사흘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찾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들의 반지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청년 둘은 침대에 걸터앉고 심 후보는 의자에, 과일은 여행용 가방 위에 올렸습니다.
심 후보는 청년들이 이런 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른바 지옥고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여기서 열흘을 격리돼 있었는데 진짜 시간 가지고 시내방에 갇혀서 반지하는 주택법에서 아예 없애려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선진국인데 시민의 삶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심 후보는 보증금 부담 없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은 이주민 비영리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주민 아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합니다. 2박 3일 부산, 울산, 경남에 집중한 안철수 후보는 과학적 계획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원전을 줄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원전을 하거나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유일한 PK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한 안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국정운영 방향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을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포착한 곽상도 전 의원 금품 수수 정황은 2016년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일입니다. 당시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후 50여일 만에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해당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오간 5천만 원 성격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 측은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곽 전 의원이 도와준 대가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며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미 1차 피의자 조사와 영장심사 당시 이야기에서 드러나 있던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앞서 2015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로부터 정치인 로비 명목으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핵심 혐의 사실인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김 회장에게 청탁해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금품 수수 정황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으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까지 고조가 되면서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큰 장을 이어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월요일 장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시작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하락폭을 키우며 장중한 때 전 거래일보다 5% 가까이 폭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 하락폭을 거의 줄이며 결국 부합 마감했습니다. 역시 장중 3% 안팎씩 떨어졌던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전 최고점인 이달 초보다 장중 한때 10% 이상 떨어지며 기술적 조종장에도 진입했었지만 오후 들어 이 하락분을 다 만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전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조정장 진입으로 평가하는데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조정장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란 우려가 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지 시각 26일 발표될 금리 인상과 관련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The problem now is that you risk upsetting markets even more. So basically what the Fed did, it gave markets an amazing 2021, third straight year of double-digit return in exchange for more uncertain outlook.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며 국제사회 긴장감이 커진 것도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지정학적 영향이 비교적 큰 유럽 증시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주요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주식시장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focus on the trends in the economy, not any one day and any single indicator. Unlike his predecessor, the president does not look at the stock market as a means by which to judge the economy. 이른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식시장 변동폭이 커진 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풀린 돈이 아직 시중에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 4분기에 순이익 5,16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3센트를 기록해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은 2억 460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66센트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신규 대출이 기록적인 12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23% 늘었으며 이에 힘입어 4분기 총 대출이 139억 6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4% 늘었습니다. 지난 4분기 이해금은 150억 4천만 달러, 자산은 17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오늘 3만 3천 달러를 밑돌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3천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1월 10일에 기록했던 최고가 6만 8천 달러와 비교하면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만 장중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비트코인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지난해 11월에 기록한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전망 등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3만 달러 선이 비트코인의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험 회피 심리가 힘을 받은 영향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1달러 83센트 하락한 배럴당 83달러 3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는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지만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폴 애시워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증가 즉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타격이 2월에 빠르게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가 이전 유행에 비해 낮아지면서 감염자 수 증가가 서비스 활동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결근이 1월에 고용과 제조업 생산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타격은 1분기 말까지는 대부분 역전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영향으로 전월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오늘 정보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예비치는 55.0으로 전월 확정치인 57.7보다 낮았습니다. 수치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0.9로 전월 확정치인 57.6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수치는 18개월 내 최저 수준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친 1월 합성 PMI 예비치는 50.8로 전월 확정치인 57.0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날 수치는 1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IHS 마켓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가 연초부터 멈춰섰다라며 기업들은 공급망 지연과 인력난이 약화해 차질을 빚고 있고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로 기업들에 대한 역풍이 가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수요보다 생산이 오미크론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제재가 완화될 경우 신규 사업 흐름의 탄탄한 성장으로 전체 성장이 다시 반등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미 활동 지수가 크게 둔화하면서 평균 성장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12월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1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0.37에서 0.44로 상향 조정된 전월치와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인 0.25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전미활동지수는 지난해 9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에 석 달 만에 다시 둔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초 경제 성장세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대 은행 JP모건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JP모건의 불성실과 탐욕 때문에 신주 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이 벌어졌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JP모건은 작년 11월 테슬라가 신주 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 6,200만 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고 테슬라는 이날 JP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JP모건이 횡재를 노렸다며 테슬라가 JP모건과 주요 사업상의 거래를 하지 않자 JP모건 경영진이 머스크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P모건 대변인은 테슬라의 반소에 성명을 내고 테슬라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 LA 지역은 내일은 70도 아래로 낮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수요일부터 다시 70도대로 낮 기온이 오르는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내일 수요일부터 73도에서 76도가량의 낮 최고 기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구름 조금 끼겠고 밤 최저 47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45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까지,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5도, 해안가는 6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구름 조금 끼겠고 밤 최저 69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79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춥지는 않지만 경기 동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근한 편이어서 오늘 낮 기온 서울 5도, 강릉 8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